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중반 지나가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죠. 얼마 전 어저께는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됐는데 채용 공고가 둔화됐고, 또 오늘은 ADP 민간고용 11월 민간고용이 발표했는데 이것마저도 둔화가 돼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가져왔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 둔화보다 경기 침체 우려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면서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침체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는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결하고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둔화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단 민간 고용은 10만 3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13만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전월 10만 6천 명보다도 감소하고 예상치보다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둔화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 쪽으로도 포인트를 잡히면서 주가를 흘러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 상승폭도 약간 둔화가 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로 5.6%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도 9월 이후로 가장 낮은 상승세라고 말하고 있네요. 임금 상승폭도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이것도 둔화됐다면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내려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되는 항상 10일 전후로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추가로 하락했을 확률이 당연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특히 유가마저도 상승하고 있어서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2%를 때 숫자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주가가 약간 고점에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있나요? 아마 이게 신규 고용이 18만 명권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업률은 3.9%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3.9%면 사실 완전 고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려서 4.12%까지 내렸는데요. 이 2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4.602%. 그래서 2년물의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11월 30일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를 봤죠. 그런데 그 이후로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거의 4% 하락해가지고요. 70% 이탈합니다. 69불대에서 마감합니다.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감사를 할까에 대한 어떤 부분, 또 하나는 미국 내 휘발유 재고가요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셰일가스 지금 생산이 엄청 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나 오펙 플러스의 점유율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또 추가 감산을 일으킬지는 봐야 되겠지만 국제유가가 하향 이탈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나스닥 0.58% 하락했고요. 다우 0.19% 하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는 장주 갈 때 0.47%, 고용둔화 발표되면서 0.47%까지 갔다가요,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장 초반에는 상승해서 0.69%까지 상승했지만 결국 마이너스 0.6%대까지 밀렸다가 0.58%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항에 부딪히고 있죠. 또 지표마저도 둔화가 됐는데 시장은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침체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침체기가 나와야 맞죠. 그래야 내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가 되니까 시장은 어떤 생각이냐면 금리 인하를 끌고 가야 되죠. 인플레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금리 인하 할 명분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명분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가를 빼든지 침체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됩니다. 근데 침체가 오면 주가도 빠지고 주가가 빠지면 침체가 옵니다. 이게 항상 시장의 이슈거든요. 원래 주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할 때는 주가 오르는 상태에서 악재가 수면 밑에 있다가 부상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악재가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시키고 그 안에서 침체를 쪽으로 가는 그 포인트가 시장에 잡혀진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를 좀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 서브텍스 중위율가 진짜 저는 많이 빠지네요. 저는 72불 정도를 이 가격을 중요하게 봤는데요. 여기까지 무너뜨리면서 4% 뺐네요. 그래서 69불 38센트에서 끝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하방 경직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국제유가가 쉽지 않겠네요.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는지를 이번 주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정말 뭐 한 60불대 초반까지 밀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들어가면 적절하게 언더슈팅을 친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더슈팅으로 간 거냐, 추가 하락을 볼 거냐 싸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해석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로는요, G2발 경기 침체 가능성. 이 G2가 중국이죠. 옛날에는 일본이었는데 중국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셨잖아요.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 감소가 되지 않고 세입은 증가가 되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전망을 낮춰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전망 시장 영향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 무디스가 똑같이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어요. 근데 중국은 어떤 이유냐면요, 중앙정부가,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과도한 부양책,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부양책을 했고 또 거기에 부동산 침체가 중국 경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정부의 부채가 얼마냐면요, 1경 4,400억이랍니다. 1경 4,400억.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이 부채를 중앙정부가 도와주기 위해서 실시한 부양책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G2발 어떤 경기 침체가 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의 침체가 와야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침체가 정말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요즘 뭐 우리나라 뭐 요수수 수출도 그 중국이 약간 막아서 좀 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죠. 과거 사례를 보면 전 세계 시장 흐르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시아 시장은 중국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차트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중국 차트를 한번 보면요, 어저께도 하락했네요. 어저께 하락했는데 보시면 이 저점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죠.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이 저점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국자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코스피가 어저께 장중한 2,500을 회복했는데 종가상으로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 장중 한때 2,509포인트까지 간 걸로 제가 봤거든요. 2,509포인트 맞습니다. 2,509. 예, 2,509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고점까지 갔었기 때문에 2,509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봤을 때 요죠. 2,509.67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밀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위치에 우리나라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건 어저께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어저께 올라왔었습니다. 1.26%. 그러나 종가는 0.7%로 빠졌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오늘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겠죠. 삼성전자에 따라서 코스피가 오가는 그런 모습이 어저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게 코스피나 삼성전자가 같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